안녕하세요. 산촌TV 김광중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여러분들 몸 상하지 않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림치유지도사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걸로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발행한 공식 교재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교재라는 게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막상 이제 그 양성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시험 볼 때 이 책만 가지고 교육을 거의 넉 달간에 걸쳐서 바꿔서 공부해서 첫 해 저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재만을 중심으로 공부했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교재에 있지 않은 것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여서 서로 연구들을 했죠. 그러면 오늘은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더 사전에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산림치유 지도사 국가에서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일정 기간 수업을 받아야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80% 출석률을 받고 나서 거기서 그 증명이 되어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법고시는 그냥 특별하게 뭘 꼭 해야만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거나 검정고시에서도 사법고시를 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요즘은 로스쿨이라는 데를 꼭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곳에 가서 일정 기간 넉 달입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은 매일 어쨌든 그 다음에 하루는 저녁 시간 그래서 2급인 경우에 180시간인가요? 이걸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5과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보건학개론, 두 번째가 환경성 질환론, 세 번째가 생활습관성 질환, 네 번째가 생리검사와 평가, 다섯 번째가 인체생리의 이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수치나 어떤 공식 같은 거 아주 조금은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한 일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건학개론인데요. 보건학개론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중보건, 건강증진, 질병, 보건의료 체계, 인구와 보건 이런 좀 큰 틀에서 어떤 인간과 연계돼서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플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코호트 격리 이런 것도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인체와 일반 사회 이런 사회 자연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는 환경성 질환론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파라든지 소음, 미세먼지, 흡연, 다이옥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환경성 질환론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누림으로 해서 벌어지는 질환을 공부하는 생활습관성 질환이 있습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에는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요. 심근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내용은 심혈관에 대한 것, 암에 대한 것, 당뇨에 대한 것, 만성 폐질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건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생리검사와 평가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였을 때 컨디션이 안 좋다, 컨디션이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심전도, 그 다음에 폐기능 검사, 체온, 맥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측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과목이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체 생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따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성입니다. 우리 인체가 늘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세포라든지 생체 에너지, 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분비계, 세균, 심혈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양성교재 가지고만 달달달달 외우는 걸 했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보건학개론 문제를 문제집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물론 시험이 요즘 좀 어려워졌다고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양성기관에서 교육받을 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교육을 해주지는 못하죠. 시간도 많지 않아서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문제집 같은 것들은 그 기관에서 많이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건학개론 문제집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건학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리검사, 인체 생리 이해, 이런 것들도 보건학 공부하거나 이런 의학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만 너무 매달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교재는 기본으로 공부하시되 나머지 것들을 좀 찾아서 보셔야만, 물론 혼자 하시기보다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산림치유 지도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김강중 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러느냐, 농담 반 진 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산림치유 지도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산림치유 지도사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또 의외로 사람을 뽑는데 안 와서 뽑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날씨 좀 풀어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직접 산림치유 지도사를 만나 뵙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힘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의외로 자리는 좀 가능하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산충균형한 것처럼 인생 2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권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셔서도 젊은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일과 건강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산림치유 지도사는 조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유 자원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는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할 것이냐, 즉 문과를 공부했거나 이과를 공부하더라도 눈과 계통이나 의학 이런 보건 계통이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